전체를 다 꽝꽝 묶어 놓은 게 아니니까 그쪽 부분에서 전체 치열의 안 좋은 방향에 힘이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래 앞니 안쪽으로 치석이 유난히 쌓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고정식 유지장치를 못 쓰는 분들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자료조현식과 대표원장, 소아청소년식과 진료를 맡고 있는 고범진입니다. 와이어 철사잖아요. 그러니까 교정에 관련된 건데 교정을 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정을 잘 끝냈어요. 만족스러운 배열을 해서 끝내면 유지장치를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혀 쪽이나 입천장 쪽으로 치아에 부착하게 되는 고정식 유지장치가 있고요. 뺐다 꼈다 하는 가철식 유지장치가 있어요. 근데 와이어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 고정식 유지장치를 썼을 때 가느다란 철사를 만들어요. 뭐 이렇게 세 개를 꼬아놓는 철사도 있고 이런 걸로 붙여놓는데 분명히 유지를 잘 하라고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건데 이상하게 유지장치를 했는데 또 변해. 이걸 우리가 이제 와이어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신드롬이라는 말이 붙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무슨 신드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만약에 만났는데 우리 환자분은 무슨 신드롬으로 분류되는 질환명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까지 세상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이어서 그냥 그런 일이 생기더라 이거거든요. 저 또 재밌는 게 하나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료하다 보면요 VIP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무슨 병명은 아닌데 저희끼리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진짜 진료를 열심히 하고 만약에 잘해서 막 주변에 소문이 났어요. 지인이 야 내가 뭐 모시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너 정말 진료 잘한다고 소문나서 너한테 좀 보내려고 해. 이분 좀 잘 받으려고 저희 동료가 이제 저한테 대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분 진료는 안 돼요. 잘. 엄청나게 많이 해본 자신 있는 간단한 진료도 잘 안 돼요. 이걸 우리끼리 이제 VIP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게 원인이 있어요? 아니 없잖아요.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와이어 신드롬도요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상하다. 유지장치 잘 붙어 있는데 왜 자꾸 이게 틀어지지 하는 게 간혹 생겨요. 만약에 치료를 하면서 원인을 굳이 찾아보자고 하면 첫 번째는 교합이 미세하게 안 맞아 있는 경우. 교정은 잘 됐는데 어딘가 교합이 안 맞거나 교합력이 작용하는 양상이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도 찾아낼 수는 없는데 내가 분명히 이론적으로 배열도 잘 해놨고 했는데 뭐 어느 쪽에 연조직의 힘이 좀 강하다든지 혀의 미는 힘이 강하다든지 이런 교합력이 있으면 전체를 다 꽝꽝 묶어 놓은 게 아니니까 그쪽 부분에서 전체 치열의 안 좋은 방향에 힘이 갑니다. 그러면 철사도 뭐 이런 엄청나게 강철이 아니니까 휠 거잖아요. 치아에 붙여놓은 철사 자체가 휘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아는 따라서 휘겠죠. 이게 일단 제일 큰 원인이고 이건 와이어 신드롬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치아 자체가 전체적인 치추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구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거나 이럴 때 좀 생기거든요. 아니면 이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치아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 또 유지장치를 했어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정한 원인이 없고 유지장치가 떨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이가 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들을 와이어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안쪽에다가 붙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침 나오는 그 위치에 따라서 침의 성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설화선이라고 부르는 이 혀 밑에 있는 침샘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침이 좀 단단한 걸 만드는 성분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아래 앞니 안쪽으로 치석이 유난히 쌓이거든요. 거기 좀 침이 고이고 아래 앞니 안쪽에다가 와이어를 붙여놓기 때문에 그 밑으로 치석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유지장치를 했을 때 내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그 치과에 검진을 왔을 때 스케일링 같은 걸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랑 와이어 신드롬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구강 내 자결감 따끔따끔하거나 화끈화끈하다는 게 실제로는 뭐 와이어 신드롬과 관련된 거는 아니기는 한데 이게 바깥에 붙인 철사를 2, 3년씩 하고 있어도 그런 말을 안 하다가 안에다가 뭘 붙였어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그런 증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혀에 자꾸 상처가 나고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봐서 혀가 또 멀쩡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고정식 유지장치를 못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떼고 뺐다 꼈다 유지장치를 조금 더 오래 하루 종일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달리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틀어진 정도 어느 정도라고 하면요. 저희가 이제 일단 변형된 유지장치, 어쨌든 와이어가 변형이 된 거라고 봐야 되니까 이유를 몰라도 그걸 다 떼고요. 경미한 수준이다라고 하면 가철식 유지장치, 뺐다 꼈다는 유지장치에도 이렇게 굵은 철사가 앞에 달려 있어요. 그거를 조금 조절을 해서 스퀴징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앞으로 만약에 뻗었다, 틀어졌다는 걸 이렇게 눌러서 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굳이 재교정까지는 필요는 없는데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돌아서 변했거나 아니면은 이분은 다시 해야 될 정도로 많이 틀어진 게 누가 봐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분 교정처럼
재교정을 좀 하죠. 근데 그럴 때는 처음 했던 교정 치료만큼 힘든 교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 교정으로 살짝만 다시 잡아드리거나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니 부분 교정을 했을 때 뭐 2, 3년 정도 지나서 송곳니가 나오는 6학년이 됐다. 그래서 나왔는데 삐뚤 경우도 있어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속상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부분 교정만 좀 그냥 해드려요.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긴 한데 가지런한 치아 배열로 다시 조금 더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재교정을 다시 조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정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좀 모두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약간씩의 뭐 잘못된 틀어짐들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와이어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세월이 흐르면서 당연한 어떤 변화이다 싶은 것들을 느끼는 합니다. 근데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큰맘 먹고 하는 치료 이 시기는 한데 그 어떤 치료도 세상에 단 한 번만 하고 평생 안 해도 되는 걸 장담할 수 있는 치료는 없어요. 임플란트도 그럴 거고요. 충치 치료도 그럴 거고요. 교정 치료도 그럴 거예요. 대신 교정 치료만큼은 어느 정도 유지 장치가 그래도 잘 유지되고 다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대처할 부분들이 생기면 당연히 이어서 또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배열과 좋은 교합 그리고 좋은 기능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교정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무진이었습니다.